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행복한 6월, 하루하루 미소와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미주 한인사회에서 피해 규모가 최대 1,000만 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60대 한인이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장애인 주차카드 불법 사용과 오남용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장애인 주차카드 갱신 절차가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재외동포청 이기철 초대청장이 문턱 낮은 재외동포청이 돼 많은 동포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재외동포와 소통 강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미주 한인사회의 수건 사업인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점 해결을 포함해서 차세대 한인 교육과 원스톱 민원 서비스 시행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7대 연방의회에서 4명의 한인 연방 하원 의원들의 입법 활동 성적이 훌륭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오늘 모든 학교에서 성소수자 교육을 권장하는 결의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찬반 논란이 거센 상태입니다. LA 비즈니스 저널이 발표한 LA 500인 리스트에 케빈 킴 뱅크 오브 홉 행장, 제임스 홍 CBB 은행장, 그리고 반일이 한미은행장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치솟는 물가로 인해 남가주 한인들 역시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에서부터 장보기까지 알뜰 소비 성향이 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중국계 최고 경영자를 제소했습니다. 소송 직후 가상화폐 가격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방금 전 코인베이스도 제소했습니다. 일자리가 여전히 풍부한 미국의 노동시장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이 식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이 올 초 은행권 위기 이후 은행들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은행의 자본 요건을 약 20%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애플이 혼합 현실 헤드셋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애플의 신제품 발표는 9년 만으로 먼저 진출해 있는 메타와 함께 진출을 선언한 삼성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내년 대선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출마하려는 후보가 두 자릿수에 근접하면서 상당한 고정 지지층을 확보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보적인 신학자이자 흑인 사회운동가인 코넬 웨스트 유니언 신학대 교수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식에서 나라를 위해 모든 걸 던진 영웅을 끝까지 예우하는 게 국가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충일을 맞아 여야는 한 목소리로 보훈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외교 정책을 둘러싼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어제 다저스와 엔젤스 경기는 없었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김하성 선수는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서 멀티투어 호수비로 팀의 5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탈리아 프로축구인 세리에에서 올해의 수비수로 선정된 김민재 선수가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혼조세로 하락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 지금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8.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흐리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69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6월 6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미주 한인사회의 피해 규모가 최대 1,000만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지른 60대 한인이 체포됐습니다. 이 사기 용의자는 미 전역을 돌면서 인터넷 투자회사를 운영하며 암호화폐와 외환 투자를 통해 엄청난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현혹하면서 현금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전국적으로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인사회를 상대로 했습니다. 조지아주 균액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한인 김모 씨는 5건의 중절도 혐의로 체포돼 지난달
귀넷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지난 1년여간 김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던 귀넷 카운티 셰리프국은 캘리포니아에서 체포된 김 씨의 신병을 인도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주장은 뉴욕 출신의 김 씨가 캐나다에 본사를 둔 인터넷 회사 CMP 멤버로 투자 한인들에게 자신이 CMP를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CMP가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비트코인, 주식, 외환 등에 투자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김 씨는 주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잘 다루지 못하는 한인 시니어와 은퇴자들, 자영업자들에게 접근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한 뒤 이른바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늘려나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CMP는 지난 2021년 6월 갑자기 문을 닫아 한인들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같이 CMP 웹사이트가 폐쇄된 이후 워싱턴 DC와 애틀란타 등 지역의 한인 피해자들이 CMP 다단계 금융사기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투자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당국에 수사를 요청한 결과 귀넷 카운티 셰리프국이 수사에 나섰고 그리고 약 1년 만에 김 씨가 체포된 것입니다. 대책위원회를 결성한 피해자들은 애틀란타 지역에서만 투자자가 400명이 넘고 피해액이 $10,000,000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버지니아주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총 $75,000 투자했는데 그중 $2,500만 돌려받아 피해액이 $72,500라며 2020년까지만 해도 $15,000 투자했는데 이후 더 많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60,000를 추가로 투자했다 손해를 봤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에 따르면 주식을 인터넷상에서만 거래를 하더라도 등록이 돼야 하는데 제가 이용한 회사는 등록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피해자는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 한인도 $10,000를 맡기면 한 달에 $2,000씩 2년간 주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투자 금액의 20%를 주겠다고 하는 등 고수익이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결국 $12,000를 날려버린 셈이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귀넷 카운티 법원은 도주의 위험을 이유로 김 씨에 대한 보석 신청을 허가하지 않아 김 씨는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채 오는 7일 내일입니다. 법정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LA 통합교육 모든 학교에서 성소수자 LGBTQ 교육을 권장하는 결의안이 바로 오늘 논의됩니다. LA 통합교육구 이사회는 오늘 오후 1시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6월 성소수자의 달을 기념하고 LA 통합교육구 소속 모든 학교에서 성소수자 커뮤니티 관련 교육을 포함하도록 권장하는 결의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이 결의안에는 LA 통합교육구가 성소수자 학생과 가정, 교직원, 그리고 커뮤니티를 확실하게 지원토록 1년 내내 노력하는 권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매년 10월 성소수자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가정을 받아들이고 존중할 것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비 왔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많은 분들이 6월에 웬 비야? 물론 많은 비는 아니었습니다. 이슬비 같은 비가 살짝 내렸었는데요. 6월에 이 춥고 우중충한 날씨를 뜻하는 주운 글룸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LA가 샌프란시스코 혹은 시애틀이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주말 이후 남가주에 주운 글룸이 다시 찾아오면서 이번 주 내내 흐린 하늘 그리고 한층 추워진 날씨 계속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비와 폭우가 동반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LA 지역의 낮 최고 기온도 이번 주 때 60도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다소 쌀쌀한 날씨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건강에 각별한 유의도 당부했습니다. 또 내일 20%의 확률로 LA 카운티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도 예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여름에 최악의 모기 시즌이 예고됐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어제 LA 카운티는 주민들에게 최근 수년간 최악의 모기철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지난 겨울에 폭우가 모기 번식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이에 따라 이달 6월부터 10월까지 모기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모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집 주변에 모기 유충이 생길 수 있는 고인물들을 제거하라고 조언했고 모기의 후각을 자극하는 꽃향기나 과일향 비누는 피할 것도 조언했습니다. 시트로넬라 향초는 모기 퇴치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며 대신 선풍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모기에 물렸다면 얼음팩과 항히스타민 크림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PGA 투어하고 리브 골프 좀 말도 많았죠. 그리고 서로 막 선수를 받지 않겠다. 상금이 틀리다. 상금이 좋은 저쪽으로 옮기겠다. 뭐 말도 많았습니다. PGA 투어와 리브 골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가 운영하는 리브 골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합병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스포츠 시간에 정리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카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죠. 네. 그런데 뭐 불법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이 장애인 주차카드 불법 사용, 오남용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장애인 주차카드 갱신 절차 대폭 강화됩니다. 세크라멘토 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은 새로운 주 법에 따라 그동안 영구적으로 사용되던 장애인 주차카드를 기한 내에 갱신해야 됩니다. 차량 등록국 DMV는 장애인 주차카드를 6년 이상 사용해온 운전자들은 이달 30일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DMV에 따르면 이달 30일까지 갱신해야 하는 플래카드 소지자가 총 200만여 명에 달하는데 이 중 70만 명 정도가 아직 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로 주차카드 불법 사용 및 오남용 행위를 막기 위해 단속 강화법에 시행된 이 내용은 2017년 주의회를 통과해 법제화된 주법입니다. 이 법은 장애인 주차카드 불법 사용, 오남용을 막기 위해 6년에 한 번씩 반드시 장애인 주차카드를 갱신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로 인해서 남가주 한인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를 시작해서 필수품인 그로서리 쇼핑까지 알뜰한 소비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의 이자율이 오르면서 남가주 한인들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려는 현상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LA1의 높은 렌트비와 물가로 생활비가 올랐지만 임금이 오른 생활비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끼는 생활 습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신차 구매에서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신차 가격이 상당히 오르면서 기분으로 신차를 뽑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담 김 다운타운 기아 매니저는 신차 구매가 지난해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었다며 가장 큰 이유는 높아진 신차 가격으로 매장을 찾는 한인들이 신차 구매 시 더 신중하게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높아진 이자율로 자동차 론 페이먼트에 대한 부담도 늘면서 지난해에 비해 올해 신차 월 페이먼트는 상당폭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부모들과 함께 새 차를 사기 위해 매장을 찾는 젊은이들도 자동차 월 페이먼트 가격이 생각보다 높은 바람에 그냥 일단 부모가 타던 차를 물려받기로 결정하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여기에 신차 수요가 넉넉치 않아 비싼 가격에 재고마저 부족해 자신이 원하는 모델이나 색상의 차를 사기 힘든 점도 신차 구매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한인 남성 김 씨는 지난 메모리얼 연휴 기간 동안 LA 근처로 친구들과 여행길에 올랐지만 외식비가 많이 오른 상황이라 최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방 사용이 가능한 숙소를 찾아 알뜰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필수 지출인 그로서리 장을 보는 것도 알뜰 전략을 구사하는 소비자들이 늘었습니다. 최근 소고기 가격이 치솟으면서 소고기 대신 닭고기나 돼지고기를 찾는 소비자들도 늘어났습니다. 알뜰한 그로서리 쇼핑을 위해 스마트 파이널 등 창고 규모의 그로서리에서 장을 보는 한인들도 있고 그로서리 쇼핑 시 비싼 브랜드 제품 대신 그로서리 마켓 브랜드인 크로거나 랄프 제품으로 대체하는 한인들도 늘어났습니다. 라디오설 뉴스 이은입니다. LA 비즈니스 저널이 이번 주 특집판으로 LA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 LA 500인 리스트를 내놨습니다. 누구누구 한인 사회에 누가 이름이 올렸는지 정윤호 기자가 정리합니다. LA 비즈니스 저널은 LA 500인 리스트에서 금융계 부문에서 LA로원 은행과 투자은행의 행장 42명을 가장 영향력 있는 LA의 금융계 인사로 선정했는데 이 리스트에 뱅크 오브 홉의 케빈 김 행장과 CBB 뱅크의 제임스 홍 행장, 한미은행의 바니리 행장이 올랐습니다. 케빈 김 행장은 LA 500인 리스트에 올해로 8번째 올랐는데 비즈니스 저널은 뱅크 오브 홉이
케빈 김 행장의 리더십 아래 지난해 기록적인 수익을 달성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순이익이 7%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CBB뱅크의 제임스 송 행장은 처음으로 LA 500인 리스트에 랭크됐습니다. LA 비즈니스 저널은 제임스 송 행장이 지난해 4월 CBB 행장으로 부임해 조앤 김 전 행장의 뒤를 이어서 CBB뱅크를 이끌고 있다면서 하와이 오하나뱅크의 행장을 역임했던 제임스 송 행장이 미주 금융계에서 쌓은 35년 이상의 풍부한 경력이 CBB은행 이사진으로 하여금 홍 행장을 CBB뱅크의 리더로 선정하게 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은행의 바니리 행장은 LA 500인 리스트에 올해로 5번째 올랐습니다. LA 비즈니스 저널은 좋지 않은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니리 행장의 리더십 아래 지난 한 해 한미은행이 기록적인 순이익과 대출 신장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매뉴팩처링 부분에서는 구스 매뉴팩처링의 구율 대표가 5년째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구율 대표는 지난 1985년 구스 매뉴팩처링을 론치한 후 럭키 브랜드와 캘빈 클라인, 에버크롬비 앤 피치, 갭, 바나나 리퍼블릭, 제이크류의 청바지를 생산해오다 지난 2000년에는 자체 브랜드인 에이지 진을 론치해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제이미슨 리얼티의 대표인 제이미 리 씨와 제이미슨 프로퍼티의 대표인 게럿 리씨 남매가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테크놀로지 부문에는 뱀 벤처스의 창립자인 리차드 존 씨와 뱀 벤처스 매니징 디렉터이자 할리우드 스타들과 함께 슈데즐, 어니스트 컴퍼니를 공동 창립한 브라이언 리 씨, 매치그룹의 대표인 버나드 김 씨가 선정됐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연호입니다. 일자리가 여전히 풍부한 노동시장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미국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이 식어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채권과 파생상품까지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 앱에 따르면 파생상품 투자자들은 연준의 올해 말 기준금리를 5%대로 예상한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4% 남짓에서 상승한 것으로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5에서 5.25%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미국 단기 국채 수익률은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지난 2일 발표된 노동 관련 통계가 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33만 9천 개 증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9만 개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노동시장이 탄탄하다는 것은 연준이 이번 달 금리 인상을 생략할 수 있지만 올해 여름 다음 회의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 또한 금리 인하 전망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결국 선출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1시간 전이었죠. 투표가 시작됐다라고 소식 전해드렸는데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유엔 총회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투표를 통해 한국을 안보리 아시아 태평양 그룹 이사국으로 선출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단독 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사실상 선출될 기대 상당히 높았었죠. 한국의 투표 참여한 192개국 가운데 180표 이상을 얻어서 이사국으로 뽑혔습니다. 이사국으로 뽑히기 위해서는 투표에 참여한 국가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 1996년과 2013년에 이어서 세 번째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비상임 이사국 임기는 내년부터 2년 동안으로 내년에는 올해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한 일본과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함께 안보리에서도 한미일 삼각공조를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 소식은 정말 핫하고 촉촉하고 맛있는 사상 최고의 맥도날드 버거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먹고 싶은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01 놀스 방향입니다. 콜드워터 캐년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모터사이클과 관련된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10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칼슨 스트리트로 내리는 지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34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포레스트 론 드라이브와 만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91번 이스트 방향에서 레이쿠드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두 번째 레인과 세 번째 레인에 걸쳐서 목재 조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 초대청장은 문턱 낮은 재외동포청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재외동포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공식 출범한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외동포청 운영 계획을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또 동포들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과거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로 하는 일에 주저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차세대 동포 정체성 강화 사업에도 신경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외동포 3세, 4세로 내려가면서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듣고 있다며 한글 교육도 잘해야 하지만 한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임을 알려줄 수 있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국내 전문가, 한국 내 전문가와 언론 그리고 소통도 중요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외동포청은 73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이 청장은 초대청장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는 전세계 동포사회, 국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고자 한다며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문제, 차세대 동포교육, 원스톱 민원 서비스 체제 시행뿐 아니라 소외되거나 특수 상황에 있는 각 지역 동포들도 따뜻하게 보듬는 일도 중요하게 처리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과 관련된 재반 문제는 재미동포사회의 오랜 수건임을 알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 필리핀에서 있었던 한인 사업가 납치 살해 사건 기억하십니까? 범인이 다름 아닌 현지 경찰과 정보원이었습니다. 6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6일에서야 이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필리핀에서 조선소 건설에 참여하다가 퇴직 후 사업을 하던 지익주 씨. 2016년 10월 괴한들에게 납치돼 잔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범인들은 사망 증명서를 위조해 시신을 화장한 뒤 유해를 유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범행은 다름 아닌 현지 경찰의 소행이었습니다. 범행 동기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금품 상납을 거부한 데 대한 보복으로 추정됩니다. I believe that impunity is the norm here in the police force, that you can be killed inside the police camp. 여론이 악화하자 당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한국인 유족을 직접 만났고 대통령실 명의의 사과까지 나왔습니다. We apologize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people for this irreparable loss. But we commit the full force of the law to ensure that justice is served and not delayed. 하지만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6년이 지나서야 내려졌습니다. 필리핀 법원은 당시 납치와 살해에 가담한 마약 단속국 경찰 산타 이사벨과 정보원 제리 옴낭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주범으로 지목됐던 상급 경찰 라파엘 둠나오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국가 증인으로부터 그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모든 범행이 됐었다는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주범으로 확정을 하는 겁니다. 필리핀 한인 사회는 이 상급 경찰에 대한 후속 대응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논의 중입니다. 범행 동기와 배후 등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필리핀 사법당국의 후속 조치도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지난 4월부터 전국 11개 주에서 50만 명 이상이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플로리다와 아칸소, 인디애나 등 11개 주에서 4월 이후 최소 56만여 명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연방의회는 각 주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메디케이드 가입자 수혜 자격 박탈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 조치로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이전보다 2천만 명이 증가한 8,400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 효력이 지난 3월 말로 종료되면서 각 주정부는 수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가입자를 가려내 메디케이드 혜택을 종료시킬 수 있게 됐고 실제 4월 이후 수십만 명이 메디케이드를 상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칼스테이트 대학 CSU가 23개 모든 캠퍼스에서 한 학생당 수백 달러씩의 등록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금 인상은 칼스테이트 대학이 15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칼스테이트 학생협회에 제출된 등록금 인상안에는 학부생에 대한 등록금을 첫해 174에서 462달러 사이로 인상하고 매년 또 다른 인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제안된 등록금 인상안은 2024-25 학년도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미 등록금 지불에 힘겨워하는 학생들에게는 작은 폭의 인상마저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현재 칼스테이트 대학 등록금은 1년에 5,742달러로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됐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대학 등록금으로 꼽힌다고 대학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와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 DMV가 함께 오는 16일입니다. 6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제5차 리얼 아이디 신청 대행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장소는 한인회관입니다. 선착순 200명에 한해서 리얼 아이디 신청서를 수속하게 됩니다. LA 한인회는 사전 접수된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예약 시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예약 시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체류 신분이 필요합니다. 한인회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한인회 전화하시면 됩니다. 한인회 전화번호는 323-732-0700, 323-732-0700번입니다. LA 한인회 측은 예약 당일 제출할 서류를 반드시 원본으로 가져와야 수속이 가능하다며 신청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LA 레이커스와 한식 브랜드 비비고 푸드가 어제 LA 한인타운에서 레이커스 타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행사에서 레이커스 청소년 재단과 비비고 푸드는 한인타운 지역 학생들과 구성원들을 위해서 매달 푸드뱅크를 지원하는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와 올라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청소년 스포츠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레이커스 청소년 재단과 비비고 푸드는 KYCC에서 운영하는 맨로 패밀리 센터의 주방 확장에도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 남미에서 국경을 넘은 이민자들 18명이 전 세계에 실려서 세크라멘토로 이동이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이 사건 경위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들 남미 이민자들을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주로 실어 나른 것은 플로리다주로 드러났습니다. 세크라멘토까지 오게 된 남미 이민자 16명은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출신으로 텍사스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로 알려졌습니다. 로폰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현재까지 진행한 수사로 보면 이민자들을 텍사스에서 세크라멘토까지 옮긴 장본인은 플로리다 주정부라며 이 같은 행위가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현재 살피고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주자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친이민 정책을 표방하는 민주당 성향 주정부를 조롱하기 위해 이런 조처를 취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텍사스에서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민자들을 계속 워싱턴 DC나 이 이민자들을 포용하는 주로 옮기는 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17대 연방의회에서 4명의 한인 연방 하원의원들의 입법활동 성적이 훌륭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최근 효과적 입법센터가 117대 의회 입법효과성 점수 LES를 발표했습니다.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의원들의 입법 생산성을 종합적으로 점수한 것입니다. 센터는 LES를 산출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상정한 법안이 어느 단계까지 통과됐는지 그리고 이 법안이 얼마나 무거운 사안을 다루고 있었는지까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점수에서 공화당 소속의 영킴 의원은 연방 하원의원 222명 가운데 1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 민주당 소속의 앤디 김 의원과 메릴랜드 스트리랜드 의원도 117대 회기에서 비교적 양호한 입법 활동을 펼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중국계 최고 경영자를 제소했습니다.
고객 자산을 이용해 거래량을 부풀린 것 등 10개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요. 이번 소송 직후 가상화폐 가격 타격을 입었습니다. YTN입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바이낸스와 자오 창펑 CEO를 상대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고객 자산을 다른 업체에 송금한 뒤 바이낸스 내 가상화폐에 투자하게 해 거래량을 부풀린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해외 거래소에 대한 직접 투자가 금지된 미국인 큰손 투자자들에게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는 방법을 제공한 것 등 13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은 바이낸스와 CEO가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미리 계획했다며 고의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낸스와 자오 CEO는 지난 3월에는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부터 파생상품 등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제소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미 국세청은 바이낸스의 자금 세탁 의무 위반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자오 CEO는 SNS를 통해 바이낸스에 맡긴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회사 직원 모두가 준비되어 있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So over the last week, there's so much turmoil in our industry. I think, but I want everybody to understand that's not reflective of everything in the industry. The industry goes through ups and downs. 하지만 바이낸스 코인은 제소 직후 10% 넘게 급락하는 등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비트코인도 한때 26,000달러, 약 3,400만 원 아래로 떨어지며 지난 3월 16일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들으신 대로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그 CEO를 제소한 지 하루 만에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오늘 아침 이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브로커 역할을 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SEC는 소장에서 코인베이스가 최소 2019년부터 가상화폐 취급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벌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해서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인베이스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 13개 가상자산은 연방규제당국에 규정하는 가상자산 증권에 해당한다고 SEC는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코인베이스는 연방증권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회사 측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규정을 무시했다고 SEC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하늘에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경비행기가 갑자기 나타나 전투기가 출격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어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경비행기 사고 원인 그리고 사망자들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KBS입니다.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던 미국 수도 워싱턴 DC 인근 지역. 갑자기 알 수 없는 소음이 들립니다. 놀란 사람들의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The house rocked, the windows rattled, and I mean, it was done like that. Obviously freaked out a little bit. 굉음의 정체는 미군 전투기 F-16이 음속 비행을 하며 낸 소리. 주요 안보시설이 밀집한 워싱턴 DC를 경비행기 한 대가 허가도 없이 비행하는 걸 발견하고 출격한 겁니다. 경비행기는 테네시주에서 뉴욕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방향을 바꿔 워싱턴 DC로 들어오며 미군에 포착됐습니다. 출격한 전투기가 수차례 교신을 시도했지만 응답도 없었습니다. 추격을 받으면서도 계속 비행하던 경비행기는 결국 인근 산악 지역에 추락했습니다. 경비행기는 한 중고차 거래업체 CEO의 소유로 밝혀졌는데 타고 있던 그의 딸과 손녀, 유모와 조종사 등 4명은 모두 숨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운항 상태에서 경비행기 조종사가 이미 쓰러져 있는 게 출격한 F-16 전투기에 목격됐다며 기내 압력 저하로 산소가 부족해 조종사가 의식을 잃었고 연료가 떨어질 때까지 자동 조종 장치로 비행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사엔 3주가 넘게 걸릴 전망입니다. The wreckage is highly fragmented and in very rural and mountainous terrain, and it'll be a very challenging accident site. 미국 정부는 사망자를 애도한다면서도 전투기 출격은 규정에 맞게 이루어졌고 경비행기 추락과도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지난 주말 타이완 해협에서 미국과 중국 간에 충돌할 뻔한 사고를 놓고 미국과 중국 간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에 고위급 당국자들을 보내서 소통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 백악관은 타이완 해협에서 중국 군함이 미국 군함 코앞을 가로지른 건 명백한 위협 행위라며 비판 강도를 높였습니다. 계속해서 긴장을 높이다간 머지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t won't be long before somebody gets hurt. That's the concern with these unsafe and unprofessional intercepts. They can lead to misunderstandings. They can lead to miscalculations. 중국은 거듭해서 미국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타이완 해협을 항해한 것 자체가 미국의 도발이라는 겁니다. 인도를 방문 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방위산업과 안보 이슈에서 인도와 협력을 약속하며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선을 넓혔습니다. We face a rapidly changing world. We see bullying and coercion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미국은 중국과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도 동시에 이어갔습니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중국 타이완 담당 선임국장을 중국에 보내 중국 측 대화 상대와 접촉을 벌였습니다. We are looking to continue to have a predictable relationship with the PRC. President Biden has been clear. We don't seek any kind of new Cold War. 하지만 중국 관영 매체는 이번 방문이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했고 미국 내에서도天安门 42주기 날 중국 땅을 밟은 건 실수라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백악관은 중국과 군사 분야에서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골프계 두 앙숙, 앙숙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나를 가득 세웠었죠. PGA 투어와 리브 골프 인터내셔널 시리즈가 2년간의 싸움 끝에 결국 손을 잡았습니다. PGA 투어, DP 월드 투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는 공동 성명을 통해 골프 게임을 전 세계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획기적인 계약에 서명했다며 공동 소유 영리 법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공동 소유 영리 법인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PGA 투어와 DP 월드 투어는 리브 골프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리브 골프는 지난해 6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 펀드 자금 지원으로 시작됐습니다. 시작부터 PGA 투어와 DP 월드 투어 선수들을 막대한 자금력으로 영입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선수들도 역시 서로 헐뜯기에 바빴습니다. PGA 투어와 리브 골프는 각각의 연합 전선을 구축했고 PGA 투어는 DP 월드 투어, 한국 프로골프 코리안 투어, 일본 골프 투어 등과 리브 골프는 아시안 투어, 매냐 투어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양측의 싸움과 소송 등은 자연스럽게 종료됩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소송 취하와 회원 재신청 프로세스가 이제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사회 과반수는 PGA 투어가 맡기로 했습니다. 새 법인의 의결권을 쥐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는 독점 투자자입니다. 향후 투자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추가 투자 권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새 법인의 회장은 야시라 루마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총재가 그리고 최고 경영자 CEO는 제이 모너헌 PGA 투어 커미셔너가 맡을 예정입니다. 메이저리그 김하성이 시즌 10번째 멀티히트로 팀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김하성은 한 인터뷰를 통해서 올해는 골드글러브 수상의 가능성이 있다며 상 욕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2대0으로 앞선 2회 말 김하성은 주자 2루에서 3루수 옆을 통과하는 2루타로 시즌 19번째 타점을 올렸습니다. 세 번째 타석에서는 내야 안타로 멀티히트를 완성했고 팀은 5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수비에서도 안타성 타구를 몸으로 막아낸 뒤 선행주자를 잡아내 홈팬들의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습니다. 김하성은 한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3년 차에 접어든 올해 최고 수비상인 골드글러브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욕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김하성은 DRS,
즉 수비를 하면서 점수를 얼마나 세이브했는가를 평가하는 수비 지표에서 빅리그 전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피츠버그의 배지환도 빠른 발을 앞세워 공수에서 맹활약했습니다. 2회 볼넷으로 나간 뒤 1루 주자와 함께 더블 스틸에 성공하면서 시즌 18번째 도루를 기록했고 수비에서는 2루 타성 타구를 펜스에 부딪히며 걷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호수비에 자극을 받았는지 팀은 바로 이어진 말공격에서 석점을 뽑으면서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4대4 다시 동점이던 8회에는 빠른 발로 내야 안타를 만든 뒤 후속타 도움 때 홈을 밟으며 결승점을 뽑았고 팀은 6연승을 달렸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LA 다저스와 LA 엔젤스는 어제 경기 없었습니다. LA 다저스 충격적인 뉴욕 양키즈와의 경기에서 1승 2패 주말 성적 좋지 않았죠. 또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LA 다저스는 오늘부터 신시내티 레즈와 이제 원정 경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선발 투수는 토니 곤솔린 선수가 선발로 나설 예정입니다. LA 엔젤스는 홈 경기입니다. LA 엔젤스와 시카고 컵스. LA 엔젤스는 아메리칸 리그 팀, 시카고 컵스는 내셔널 리그 팀이기 때문에 웬간해서 만나기 힘든데 지금 인터내셔널 경기가 올해부터 많이 늘었죠. 인터리그 경기가 많이 늘었죠. 때문에 LA 엔젤스와 시카고 컵스 진기한 맞대결 경기 오늘 애너하임 스테디움에서 펼쳐집니다. LA 엔젤스와 시카고 컵스 간의 경기는 오후 6시 38분부터 애너하임 스테디움에서 시작되는데 애너하임 스테디움, 엔젤 스테디움 가격 그렇게 비싸지 않죠. 티켓 가격 $4부터 시작합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4강에 오르기까지 한국 대표팀은 골키퍼 1명을 빼고는 모두 한 번 이상 출전했다고 합니다. 모든 선수들이 마치 주전처럼 활약하고 있다는 분석 속에 이탈리아와의 4강전에도 최고의 무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감비아와의 조별리그 3차전, 김은중 감독은 2차전 선발 명단에서 무려 7명이나 바꾸는 파격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수비수들 가운데 김지수를 제외한 3명의 선수를 모두 교체했는데 우려와는 달리 조직적 수비로 실점 없이 감비아를 막아냈습니다. 이게 바로 스타가 없다는 김은중 호가 가진 가장 큰 무기입니다. 어떤 선수가 경기장 안에 들어가든지 일관되게 보여주는 수비 조직력이 있을 것 같고요. 심지어는 감비아전에서는 7명의 선수가 교체돼서 들어갔지만 전혀 수비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고 무실점을 기록했거든요. 대표팀은 5경기에서 골키퍼 1명을 제외하고 모든 선수가 경기장을 밟았습니다. 그만큼 조직력에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로 공격력이 막강한 이탈리아를 막는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공격에선 이승원과 최석현, 배준호 등 경기마다 다른 선수들이 골을 터뜨린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축구에서 보기 드물었던 행보로 대표팀은 새 역사에 도전합니다. 2023년 6월 6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일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